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울 양족전 귀보 욕전 귀승 중중전 붓당 사라낭가 참이 담망 사라낭가 참이 삼강 사라낭가 참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활동하거나 무언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합니까? 일만 합니까? 또는 우리 종교인들은 기도만 합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참선만 합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쉬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리고 쉬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자 할 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잠깐의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학습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다든가 하는 분들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그림을 본다든가 그린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그 음료수를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그런 음료수는 이제 술이나 또 마약 같은 향 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또 중독하게 해서 그것은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법률의 문제고 우리 불교 수행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안 좋은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마시는 술 같은 경우 또 피우는 담배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연결되고 거기다가 마약까지 끼어 있으면 더더욱 복잡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 일정한 주에서는 마약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정신 세계를 맑게 하고 그리고 정신의 레벨 수준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 같이 되게 하려면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참선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마시는 차, 티입니다. 우리 서세 동점의 시기에 스리랑카 등 인도 등 중국 등 또 미얀마, 대만 이런 곳에 왔던 서양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무기를 만들지 못해서 자기들보다 부대를 결성해 가지고 전쟁하는데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조금 정신 수준이 모자란 것이라고 오해했던 그런 아시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또 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몸이 좀 아프거나 힘이 없을 때 산에 가서 풀잎을 뜯어다가 나뭇잎을 뜯어다가 푹 삶아가지고 마시면 낫는 것 같단 말입니다. 기운도 나고 정신도 차리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옛날 우리 조상님 때부터 이렇게 끓여 마시고 달여 마시고 데워 마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하고 자기들도 마셔보니까 역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 우리 임금, 왕, 또 폐하, 또 황제 이런 분들한테 갖다가 드리면 정말로 좋겠다. 상도 많이 받고 또 오래 살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찻잎이죠. 나뭇잎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드리려고 배에다가 다 원주민들을 시켜서 따서 쌓게 하고 그리고 배를 몰고 한 달, 두 달 걸려 가지고 자기 나라까지 갔지요. 가서 폐하 매우 진귀한 건강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은 그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색깔이 변했어요.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래도 모르니까 뜨거운 물을 붓듯이 끓여서 마셨더니 푸른 잎도 맛있지만 붉은 색깔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푸른 잎이었지만 나중에 변한 잎이었어도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아하, 마시는 약용차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만든 것, 이것이 레드티, 홍차입니다. 심리학 용어라고도 하는데요. 마들렌 효과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마들렌 효과? 과자 이름이 마들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마들렌 때문이 아니고 마들렌을 먹는데 그 비스켓이니까 그 비스켓을 먹을 때, 과자를 먹을 때 목이 마렵지 않습니까? 그때 홍차를 같이 마시면, 레드티를 같이 마시면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기운 떨어졌던 부분도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들은, 기억들은 떨쳐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충전하는,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해서 심리학적으로나 심리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찻잎을 많이 따가서 그쪽에서 만든 것이 레드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차. 근데 이제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쟤네들한테 팔아 먹으면 돈도 많이 벌겠다 싶어가지고
그쪽 유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갖다가 판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에 상륙하면서 보니까 우리들은 원래 이렇게 마셨는데 색깔이 다르고 좀 내용이 다를 뿐, 그게 보니까 일본에서는 말차라고 해서 가루차가 있습니다. 가루차를 막 비벼서 마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걸 말차라고 하는데 말차의 색깔이 그린, 녹색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차 또는 아시아의 차는 녹차라고 하고 그린티라고 하고, 유럽에서 온, 실제로는 스리랑카 등에서 재료는 가지고 가지고 다시 만든, 요즘이야 뭐 똑같이 하겠지만 그런 차를 레드티라고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서 그 이웃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죠. 대한민국의 차는 그렇게 바로 가루를 내 가지고 막 그 소울 같은 걸로 비벼서, 그래서 거품도 나는 그런 말차가 아니고 솥에다가 9번을 덮습니다. 살짝 비벼가면서 볶는 것 비슷한 거죠. 그것을 덮는다고 하는데 9번 찌고 덮어서 구중구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차의 색깔은 사실은 녹차라기보다는 갈색 비슷한 색깔로 나오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차든 또 우리가 남아메리카 쪽이든 요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특수 커피가 나온다 하는데, 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매우 좋죠. 어떤 것이든 차를 마시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이 여유롭게 되고, 그리고 힘이 빠졌거나 또는 정신이 헷갈렸거나 이런 상태를 다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차 마시는 문화가 성행했는데 출발은 동양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그릇도 보이차입니다. 이 보이차 저도 한 잔 마시고 우리 촬영 감독님도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십니다. 혼자만 이렇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또는 여럿이 함께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마실 때는 그저 혼자 생각하면서 마시면 되겠지만, 여럿이 마실 때는 차를 우리는 다리는 분이 있고 그것을 얻어 또는 나눠 마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다리는 사람을 팽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산에서부터 또는 들에서부터 또 밭에서부터 가려 따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갈무리했다가 덮는 법, 9번 찌고 9번 덮는 것, 이것을 구중구포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사무실이나 사찰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마실 때는 여러 가지 과정, 절차, 또 노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개는 다 마셔봐야 알지요. 하지만 마셔보기 전에도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깔을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리고 맛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세 방법으로 맛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하고 마시기만 할까요? 자기가 봤으면 그 느낌을 상대에게 전해주고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더 기분이 좋겠죠. 아, 빛깔이 참 곱습니다. 또 향이 정말 그윽하네요. 아, 맛은 또 더더욱 기가 막히고 혀끝에서 살살 굴러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차 마시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그룹이나 좋아들 합니다만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불교 수행자 스님들에게서 차 마시는 것들이 많이 성행해 왔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요즘은 어디서나 잘하면 만들 수 있지만 대개 만드는 장소가 있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는 귀한 것이어서 아무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과 또 같이 마시는 사람과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그들이 나누는 시를 지어 가지고 교류하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인들은 매년 음력으로 1월 1일 그리고 8월 15일에 차례라고 하는 의식을 합니다. 차례, 차를 올리면서 예를 다한다, 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께도 살아계신 부모님들께도 그리고 우리들을 아름다운 맑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또 사는 방법을 일러 주시는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께도 이 차를 올리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원래 차를 올려서 차례라고 했는데 어느덧 그 방법들이 스며들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차를 올리지 않고 술만 올리고도 이름만 차례라고 하거나 물을 올리고도 이름만 차례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차례상에는 차를 올려야 차례다. 더더군다나 사찰, 템플, 절에서는 꼭 차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사시니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력 8월 15일 또 음력 1월 1일 어떤 경우는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도 차를 올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차만 올리기도 물론 합니다만 6가지 공양거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향, 등, 다, 차, 미, 화, 과라고 해서 향도 올리고 등도 올리고 등불이죠. 라이트. 예. 그리고 차 올리고 쌀 또는 밥 올리고 그다음에 꽃 올리고 과일을 올립니다. 뭐 나름들 그 속에 숨어 있는 들어 있는 의미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오늘은 소재를 차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면 또 돌아가신 분들께 우리 특히 어머니 등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추모 공양, 추선 공양 또는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도 차를 올리면 참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스님들도 그러시면 좋겠고, 불자님들도 그렇게 가정에서 하시고, 또 스님들께도 건의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인도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에 불교가 전해질 때 차도 함께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경덕왕 때의 인물인 충담이라는 스님이 경주 남산, 요즘 우리나라 경주 남산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일인지 몰라도 부처님이 넘어지셨어요. 지금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데 다들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그것이 꼭 그렇게 급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는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가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저 현상이라고 또 흐름이라고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처님 남산에 있는 삼화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삼화령에 계시는 미륵세존님께 3월 3일 9월 9일 날을 차를 달여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경덕왕이 나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차를 달여 올렸더니 아주 맛이 좋았다. 그러면서 이 충담이라는 스님이 당시에 산해가 또는 향가라고 부르는 노래를 잘 지었답니다.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탄하는 찬 기파랑가를 지었다라고 이미 이름이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나한테도 좋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나라를 잘 보살피는 노래를 좀 지어달라고 했더니 충담 스님이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자녀들이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우면 나라가 백성이 행복 편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민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신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차를 잘 올리면 좋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차를 보통 물 마시니까요, 하루에 성인이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그냥 물, 또 음식에 들은 물, 반찬에 들은 물, 그것도 좋지만 또 그냥 바깥에서 사서 먹는 그런 탄산음료도 좋지만,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물도 보충하고 또 몸 안에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 영양분도 보충하고, 그리고 쇠해버린 우리의 정신 건강도 다시 충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불교의 전통으로는 당나라 시대에 여러 선사 스님들이 계셨는데 조주 종심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60살에 출가를 해서 도를 깨치고 120살까지 살면서 우리 후학들을 또 참선하는 선사들을 지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60살이 아직 안 됐다면 혹시 하고 출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 조주 큰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처럼 법문하거나 참선 지도할 때 멀리서 온 후학이 제자가 큰 스님 저에게 깨닫는 법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조주 큰 스님께서 차를 딱 다려서 내주면서 차나 한 잔 마시게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끽다거라는 말입니다. 마실 끽, 차 또는 차다, 갈 거. 근데 여기서는 끽다만 뜻이 있고 거는 그저 말을 안정시키려고 넣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즉 마음속에 번뇌가 있거나 헐떡이는 마음이 있을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윤기나게 하고 편안하게 쉬게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 번뇌도 무상한 것이니까 쓰러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 하고 갔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큰 스님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역시 큰 스님께서는 차나 한 잔 드시게. 근데 정말 그 가르침을 듣고 탁 아이고 감사합니다 쉐쉐 스부 이렇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로 했겠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 100, 200, 1000 사람이 왔는데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쉐 큰 스님, 스후, 스승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스님이 아니 큰 스님 어떻게 매번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다들 똑같이 고맙습니다 하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소화제도 아니고 머리 아픈데 먹는 아스피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오 그래 스님 그대도 차나 한 잔 마셔. 근데 그때 탁 마음에 깨닫는 느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끽다거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옛부터 많은 스님들이 살고 있는 곳 또 스님과 불자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은 스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를 공양하는 이제 다객이라는 그런 소임도 있을 정도로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와 다가 좀 차이가 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차의 발음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는 표현들이 좋겠다. 우리 한국에서 특히나 차를 다로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옛 발음으로는 차가 맞다고 일본의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시대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표준어 또 문법 이런 것들이 대개 세월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왕실에서 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고 또 요즘은 기관에서 하고 그것을 받아서 널리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와 참선, 명상하는 것이 매우 닮아 있고 함께하면 좋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차와 선이 같다. 이것을
차선이려 또는 다선이려라고도 합니다.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인데요. 차자를 한자로 보면 108이라는 숫자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오셨거나 중국에서 오셨거나 또 물론 한국에 오셔서 차를 한자로 쓴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108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108번뇌를 차 한 잔으로 씻어버리고 108해탈을 얻는 것이 차를 마시는 중요한 그런 효과이기도 하고 또한 목표,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걸 마시면 여러 가지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그 모든 것들이 좋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이 차는 보이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이차 좋다고 소문들이 나가지고 보이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이차는 동그란 떡 같은 그런 차만을 생각하는데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벽돌처럼 네모진 것도 있고 그저 그냥 일반 차처럼 그렇게 덮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말차나 녹차는 그 만드는 방법이 생차를 하지만 그 숙차라고 해서 익은 차의 방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보이차 같은 것입니다. 황차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레드티,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숙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보이차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보이는 중국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중국의 가장 서쪽 미얀마하고 거의 맞닿는 곳 거기에 지역 이름이 중국말로 뿌얼, 우리말 발음으로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그 질이 더 좋아진다. 그 안에 기가 숙성돼서 기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마실 때 정말로 오래된 것,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만든 것이 입증되어야 하겠죠. 근데 우리야 그 과정에 살펴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눈으로 금방 알 수도 없고 혀로 금방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가 바람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일반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차 만드는 분들께 전해서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조 방법이 맞지 않거나 나쁜 것을 넣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우리 전 세계인들이 지구촌 가족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 늘어나게 강하게 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게 하기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 절마다 그림에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런데 어떤 차맛이 좋으냐 그러면 돌솥에 속 안에 있는 물, 그 강심수를 달여 올린다고 우리 불교 의식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면 좋겠죠. 그러나 요즘은 그 물을 채취하는 방법 또 만드는 방법들이 좋아서 아주 맑은 물, 좋은 물을
다 누구나 구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을 가지고 차를 잘 달여서 마시게 되면 그 차를 한 반쯤, 지금 다 안 마시고 반쯤 마시거나 또 있지만 다른 전체 양 중에 반쯤이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 차를 반쯤이나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고 그렇게 마시면서 보니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군요. 그래서 다반 향초 수류화계라고 해서 다반 향초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차 마시는 곳 차실을 수류화계실이라고 써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사찰에서 살면서 불보살님께 3번 예경을 올립니다. 그걸 예불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는 차를 올립니다. 원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물을 올리는데 차를 올립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차를 올리고 점심 사시맞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맞이라고 해서 밥을 올립니다. 쌀을 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저녁에는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이 저 테라와다 쪽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녁에는 공양을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향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불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아금 정정수변위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자비 애납수. 조금 한자어를 중국어를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맑은 물에 찻잎을 넣어 달여서 감노차가 되게 해서 삼보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받들어 올리오니 만나게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침 예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감노차로 삼아서 감노차인 듯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찻잎을 맑은 물에 넣어 달이면 감노차가 된다는 것이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예경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상단 부처님 보살님 모신 상단 그리고 그 오른쪽이나 왼쪽에 중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단에는 하늘의 신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 신들께도 예경을 하는데 역시 아침에는 향을 올리지 않고 차를 올립니다. 그래서 청정명다양 응제병원침 유기 옹호중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자비 애납수. 맑은 찻싹 차약을 옹호성중 우리 불보살님 뿐만 아니라 수행자를 받들어 모시고 지켜드리는 성스러운 대중 신중이라고 하고 신들을
뜻합니다. 그들께 올리오니 받아주십시오, 드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차를 늘 쓰고, 그리고 참선하는 사이사이에도 차를 많이 마십니다. 아까 조주 스님의 예에서 들어보셨듯이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사찰, 전통 사찰, 전통이 살아있는 사찰에서는 차를 다리는 붓두막이 있었습니다. 그 붓두막이 남아있는 곳이 많진 않은데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불교 태고종, 제가 있는 태고종 소속 사찰, 저처럼 붉은 가사를 수하는 성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찰, 대표적인 큰 사찰이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조계산 서남사, 태고총림 서남사입니다. 그 태고총림 서남사에 참선하는 선객들이 상선원이라고 해서 수준이 높은 구참, 오래된 납자 선사들이 수행하는 칠전이라는 선원이 있습니다. 그 칠전 선원의 찬물뿐만 아니라 마지물도, 또 보통 마시는 물도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물을 다리다가 길어다가 부엌에서 붓두막 위에서 차를 다린다고 해서 차 붓두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붓두막의 정신을 살려서 차 붓두막을 다시 예처럼 활용하자라고 하는 글을 제가 차의 세계라는 잡지에 한 10여 페이지가 넘게 써서 많은 이들이 보고 읽고 또 그것을 살피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교와 또 수행하는 스님들과 차는 매우 익숙하고 친근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있으니 차를 자주 마시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차 이야기, 차와 선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명상을 하는, 참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주스님처럼 끽다거 차 한잔 마시게, 이런 것도 좋고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와 차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마시는 이 차는 과연 조주스님의 차, 우리 부처님의 차와 감로차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을 사유해 보는 것도 또한 참선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여러분 다 같이 부처님 되십시다.